국제전통공예 전시회장은 조용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흘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앞 정교한 자수 작품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작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관람객들처럼 그저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여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전시회 안내를 맡고 있던 한국 자수 장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입을 가렸지만 그 눈빛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당신이죠?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당신을 모릅니다. 영어로 말하는 그의 억양에는 어딘가 낯익은 무언가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만남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 아빠, 아빠. 5살 된 딸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회사 일 많이 힘들었죠? 저녁 곧 차릴게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까지 작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아이를 낳은 후로는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서윤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1달 정도요. 호텔 설계 프로젝트인데 현장 확인하고 미팅 몇 번 하면 될 거예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달이나.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할 텐데. 금방이에요. 돌아오면 서연이 데리고 놀이공원 갈게요.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에 작은 천 조각과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새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이에 수놓아진 작은 꽃무늬가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쁘네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민재가 관심 있는 표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보지만 한 땀 한 땀 놓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당신 없는 동안 이것도 하고 서연이도 돌보고 하면 시간이 금방 가겠죠.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서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여행 가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윤과 서연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아빠 선물 사올 테니까 기다려. 민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한 달이면 금방이에요. 조심해요. 연락 자주 하고요. 서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20여 년이 넘도록 이어질 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민재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한 달 후면 다시 돌아올 집,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수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으며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면 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은 영원히 되어버렸습니다. 민재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잘 도착했어.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호텔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미팅 시작할 거야. 서연이는? 유치원 갔어요. 어제 아빠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민재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 금방 가. 끊을게. 미팅 준비해야 해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조심하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으며 남편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서윤은 잠결에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어조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민재 씨가 다니시는 회사 해외 업무 담당자입니다. 급히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 씨가 계신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진이요? 남편은 괜찮아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자세한 소식은 아직. 전화기를 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민재 씨가 머물던 호텔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해외 지진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먼지와 연기로 뒤덮인 거리,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사람들. 화면은 지옥 같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진이 계속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호텔 건물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그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민재가 사진으로 보내줬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서윤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현지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생존자 명단을 확인 중인데 아직 민재 씨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장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생존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회사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현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실종자들을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민재 씨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민재의 사진만이 놓였습니다. 유골도 유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액자 속 남편의 환한 미소만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떡하려고요? 아이도 어린데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살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서윤은 민재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속 정장들, 책상 위의 서류들, 서랍 속의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만지며 그의 체온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리할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이것들이 남편이 살았던 증거의 전부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곧 돌아올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금방이라던 그 말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앉아 자수도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던 자수. 이제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으며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늘기에 실을 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남편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매일 밤 서유는 자수를 놓았습니다. 작은 꽃무늬, 나비, 새, 민재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천 위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몰랐습니다. 그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호텔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20여 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유는 그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서울의 한 전통 공방, 은은한 조명 아래 한 여인이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서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아니, 2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능숙해졌습니다. 가느다란 비단실이 바늘을 따라 천 위를 수놓았습니다. 작은 학 한 마리가 천 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내일 마저 하지. 서윤이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자 뻐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마저 익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0여 년 전 살던 아파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엄마, 전 왔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5살이던 아이는 어느새 당당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왔니? 회사는?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엄마 혼자 계실까봐 들렀어요. 서연이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해놨어요. 그래, 고맙구나.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국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또 밤늦게까지 작업하시죠? 작품 전시가 얼마 안 남아서 말이야. 국제 전시회요? 미국에서 한다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 전통 자수를 소개하는 자리래. 문화재청에서 추천을 해줘서.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미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혼자? 왜? 엄마가 아직 젊은데. 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제 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아빠 놓아드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2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가 알아요. 저 키우시느라, 생계 꾸리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 사셔도 되잖아요. 제가 다 컸고 엄마도 아직 젊으신데.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작에 놓아드렸단다. 내 아버지를. 엄마, 처음 몇 년은 힘들었어. 매일 밤 울었고 아침마다 전화벨 소리에 깨어나곤 했지. 혹시 내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고. 서윤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더구나. 자수를 하면서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으면서 조금씩 놓아드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혼자 사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야. 다른 사람과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에게는 이 일이 있잖니. 자수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며칠 후 서윤은 미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시할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20여 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부터 시작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천 위에 수놓아진 풍경,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작은 아파트, 웃고 있는 세 사람. 2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실 거예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응. 이건 내가 가장 공들인 작품이거든. 서윤이 작품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속에는 20여 년의 시간이, 그리움이, 아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 자주 하시고요. 그래. 일주일이면 돌아온다. 서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던 그날처럼. 엄마.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번 전시회에서.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서윤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빛났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떠났겠지.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떠나보낸 그 사람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미국 서부의 한 대형 전시장, 국제전통공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된 넓은 홀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관 앞에는 서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자수 작품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놓은 거래요.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작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한국 전통 자수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얼마나 걸렸나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가리킨 작품은 가족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20여 년이요. 20여 년이나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조금씩 천천히 완성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작품 속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국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짧게 자른 그의 모습은 어딘가 지적이면서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관람객들처럼 작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작품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웃고 있는 부부와 어린 딸.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품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 아픔 같은 것,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윤이 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남자, 그 얼굴, 그 눈빛, 민재. 서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 하지만 그 음색, 그 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신, 민재 맞죠? 당신이죠? 그녀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강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영어로. 다니엘? 아니에요. 당신은 민재예요. 내 남편이에요.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처음 뵙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당신 목소리, 얼굴, 걸음걸이 모두 기억해요. 당신은 민재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강이고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도 건축가였습니다. 네. 저는 20여 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지진 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제 과거는 백지 상태입니다. 지진.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 지진. 당신, 정말 민재예요. 그때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때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다니엘, 무슨 일이야? 제임스 선생님. 다니엘이라 불린 남자가 안도한 표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저를 아신다고. 제임스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기자.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겠어. 세 사람은 전시장 밖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 닮았습니다. 아니, 젊은 시절의 자신 같았습니다. 이건 당신은 김민재예요. 제 남편이고 우리 딸 서연이의 아버지예요. 20여 년 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지진으로 죽었다고 통보받았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있었어요. 여기 내 앞에. 다니엘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 같은 것.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증거가 더 있으신가요? 사진만으로는. 증거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오른쪽 발목에도 작은 점이 있고요. 다니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다가 가끔 이를 갈아요. 추울 때 왼쪽 어깨를 움츠리는 버릇이 있고 생각할 때 오른쪽 귓불을 만지작거려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귓불을 만지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은 분명 저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들도 맞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지금 당장 해요. 딸도 불러올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지금 당장 미국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를 찾은 것 같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니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과거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이 자신에게 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 절실함은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보는 순간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그리움 같은, 아픔 같은, 그러면서도 따뜻한 무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20여 년 만에? 택시 안에서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호텔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서연아, 이따가 저녁에 만나자. 그분도 오신대. 그분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가 맞아요? 혹시 누가 엄마를 속이는 건 아니고요? 서연아, 20여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요? 서연아, 진정해. 저녁에 직접 보면 알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온대.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임스와 다니엘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니엘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 하지만 나이가 들었습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그래도 윤곽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영어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인사해.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영어로.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제임스 핸더슨이라고 합니다. 의사고요. 다니엘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돌봐왔다고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20여 년 전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임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현장에서 구조됐는데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었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몸에 신분증이 없었고 지문도 당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얼굴 부상도 심해서 사진 대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그를 돌보게 됐고 퇴원 후에도 갈 곳이 없어서 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다니엘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강이라는 성은 그가 한국계 같아 보여서 붙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민재가 맞는 거네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서연은 다니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여 년 전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편하게 사셨겠네요.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서윤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엄마는 또 그러시네요. 저 사람 편만 들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먼저 갈게요. DNA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복도에서 서윤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저래? 내 아버진데.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아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재산? 우리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엄마는 유명한 장인이잖아요. 작품 가치도 높고 그걸 노릴 수도 있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마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윤은 다니엘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서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공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일까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네, 확신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당신을 보면 알아요. 말투도, 눈빛도, 작은 습관들도. 서윤이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 제가 20여 년 동안 그리워한 손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윤과 서연 그리고 다니엘이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친자 확률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여성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의사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김민재라는 거군요. 제임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내 이름을 찾았구나. 서윤이 다니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민재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었어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 서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서윤이 딸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야. 정말 내 아버지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아, DNA가 맞다고 해서 아빠인 건 아니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연아, 아버지는 기억을 잃으셨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기억을 잃었다고 다 해요? 그럼 다 괜찮은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전 인정 못해요. 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녀가 상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서윤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민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럼 다 해결돼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기억이 없어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가족이라고 우길 수도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면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미국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전시회는 끝났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찾은 남편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녀도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인지. 제임스의 집 거실, 네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제임스가 분위기를 풀려고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제임스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방에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서윤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믿으세요? 저 사람이 아빠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니. 그건 알아요. 하지만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20여 년이에요, 엄마. 20여 년 동안 우리가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민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 찻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그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서윤에게 먼저, 그 다음 서연에게. 서윤이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이 차,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한국 매실차죠? 네.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던 차가 매실차였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좋아하세요? 음식이나?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된장찌개요? 그리고 김치. 매운 건 잘 못 먹는데 김치는 꼭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잖아요. 설계할 때 컴퓨터를 쓰는데 가끔 손으로 스케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필 잡는 법이 좀 특이해요. 그가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펜을 잡는 방법, 손가락의 각도, 손목의 움직임, 모두 똑같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대로. 저는 이렇게 잡는 게 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수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실래요? 바늘이요? 민재가 바늘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쥐었습니다. 아니, 이렇게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고 바늘을 올바르게 쥐어주었습니다. 순간 민재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바늘을 잡은 그의 손이 천을 향했습니다. 이거,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는 거죠? 당신이 알려줬어요. 20여 년 전에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수를 배울 때 바늘 잡는 법을 못 터득했어요. 그때 당신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며 알려줬죠. 민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더 해볼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뭐요?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다음 날 서윤은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임스의 집 부엌을 빌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 좋은데요.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냄새.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죠? 서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제가 해주던. 민재는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붉게 끓고 있는 찌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맛 좀 볼래요? 서윤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민재가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장면, 작은 부엌, 웃고 있는 여자, 맛있다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 아, 민재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지금 뭔가 봤어요.
희미하게. 뭘 보셨어요? 부엌. 그리고 여자가. 당신 같은. 민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꿈처럼 흐릿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기억할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 5사람이 모였습니다. 제임스, 민재, 서윤, 서연, 그리고 제임스의 아내까지.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다 같이 먹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써온 것처럼. 당신 포크 안 써요? 제임스가 놀라 물었습니다. 포크요? 민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언제 이걸?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었습니다. 김치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 거죠? 맵지도 않은데. 그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물어봐도 돼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정말 하나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오늘 일들이. 뭐가요? 바늘을 잡을 때, 젓가락을 쓸 때, 음식 냄새를 맡을 때, 제 몸이 먼저 반응해요.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손이 알아요. 가슴이 알아요. 민재가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당신들을 볼 때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당신을 보면. 2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집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는 손, 익숙한 맛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내가 정말 김민재인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20여 년 전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기 전 호텔방에 혼자 누워있던 자신. 그때도 이렇게 달을 보고 있었을까? 그때도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기억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과 서연은 호텔을 옮겼습니다. 제임스의 집 근처로. 매일 민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신기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기억이 없는데 자꾸 입에서 나와요. 당신의 모국어니까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재 씨,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숨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일이에요. 제임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당신 옆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무엇이요? 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 서윤과 민재, 그리고 서연이 동시에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걸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당신 손가락에 끼워져 있지 않았거든요. 잔해 속에서 따로 발견됐어요. 당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반지가 나왔습니다. 20여 년의 세월로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반지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거, 그녀가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도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커플링이었어요. 결혼할 때 맞춘. 서윤이 자신의 반지를 빼서 제임스가 건넨 반지 옆에 놓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여성용으로 작았고 하나는 남성용으로 컸습니다. 안쪽을 보세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재 앤드 서윤. 그리고 날짜. 20여 년 전 그들이 결혼한 날. 민재는 그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 하지만 이상하게 손에 익었습니다. 이게 제 거였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자국이 있어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재도 그제야 봤습니다. 피부색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 오랫동안 반지를 끼고 있었던 흔적. 저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그의 약지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돌아왔네요. 주인에게로.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왼손 약지의 금빛 반지. 20여 년 만에 돌아온 증거. 딱 그날 맞네. 밤 민재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너무 예뻐요. 작은 보석 가게. 젊은 여자와 함께 반지를 고르는 자신. 웃음소리. 행복한 얼굴들. 이걸로 할까요? 여자가 묻는 목소리. 당신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 그럼 안쪽에 이름 새겨요. 평생 간직할 거니까. 민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됐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3일 후였어요. 구조대가 호텔 잔해를 뒤지고 있었죠.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에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상태는 어땠나요? 머리에 심한 타박상, 왼쪽 다리 골절, 그리고 탈수 증세.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의식은요? 이틀 후에 깨어났어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어디서 왔는지 물어도, 가족이 있는지 물어도 전부 모른다고만 했어요. 다른 환자들은 어땠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호텔에 투숙했던 사람 중 생존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단은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당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지문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 데이터베이스에 당신 기록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지문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한 거군요. 네. 몇 달 동안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결국 당신은 무연고자가 됐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돌봐주셨고요. 서윤이 제임스에게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임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단둘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20여 년 동안 행복했나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제임스 선생님 가족이 잘 대해줬고, 일도 찾았고, 나름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럼 됐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왜 우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했다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없이도 괜찮았다는 게 슬퍼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당신이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지만 뭔가 항상 빠진 것 같았어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제임스 선생님이 아무리 잘 대해줘도,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민재가 말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누군가를 찾는 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찾아 헤매는 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저였을까요? 아마도요. 민재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이 뭐였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잃고 살았던 두 사람. 이제야 다시 만났지만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너무 많이 기억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기억해 볼게요. 우리의 시간을. 그래요. 천천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저 사람이. 아빠가 기억을 못 찾으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 기억이 없어도 그 사람이 민재라는 건 변하지 않아. DNA가 증명했잖니. 서윤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도 봤잖니. 그 사람 몸이 기억하는 걸. 바늘 잡는 법, 젓가락 쓰는 법, 좋아하는 음식.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걸 기억 못하면 괜찮아. 새로 만들면 돼.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추억은 내가 기억할게. 대신 앞으로의 추억은 함께 만들면 돼. 너도 나도 내 아버지도. 서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서윤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별을 보며 민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아내였을까?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었을까? 나는 정말 김민재였을까?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DNA가, 반지가, 몸의 반응이 모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아니, 과연 돌아올까요? 민재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2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작은 금속 조각처럼 잃어버린 기억도 언젠가 돌아올까요? 사흘 후, 민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제 과거가 있는 곳, 김민재로 살았던 곳, 직접 가서 보면 뭔가 기억날 것 같아요. 서윤과 서연은 이미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회사 일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서윤이 떠나기 전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서윤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민재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민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왼손 약지의 반지, 서윤이 준 가족 사진, 그리고 서윤의 자수 작품 사진. 이것들이 내 과거의 전부구나.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제임스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민재가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아니다. 나야말로 좋은 아들 하나 얻은 것 같아서 행복했어. 제임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라. 네. 민재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임스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3시간의 비행. 그 끝에는 자신의 과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날까?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억이 돌아올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작은 아파트, 웃고 있는 여자,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따뜻한 밥상, 아빠, 아이가 부르는 소리, 당신, 여자가 부르는 소리, 여보세요 나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 곧 돌아올게. 꿈속에서 민재는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민재가 깨어났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민재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종이를 꺼내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서윤이 적어준 주소였습니다. 여기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높은 건물들, 간판들, 사람들, 모두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민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문패에 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셨군요. 네, 왔습니다.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서연도 있었습니다. 왔어요?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앉으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시죠? 먼 길 오셨는데. 서윤이 차를 내왔습니다. 괜찮아요. 민재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매실차였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당신이 다니던 회사,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 다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윤의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낯선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과 민재는 함께 나섰습니다. 서연은 회사에 가야 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예요. 서윤이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층이었어요? 5층? 저기 보이는 베란다. 서윤이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그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하게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자신, 손을 흔들던 여자. 거기서 손 흔들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 출근할 때마다 배웅했어요. 서윤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본 것 같아요. 다음은 민재가 다녔던 회사 건물. 여기서 일하셨어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던 자신, 엘리베이터를 타던 모습, 책상에 앉아 도면을 그리던 손. 여기, 알 것 같아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단골 식당이었어요. 주말마다 서연이 데리고 왔었죠.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서윤 씨? 할머니가 서윤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랜만이네. 근데 이분은? 할머니가 민재를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셨다면서? 할머니가 놀라 민재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 민재 씨 맞네. 세상에 살아계셨어? 민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을 잃으셨어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네. 서윤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식사를 하며 서윤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서연이가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온 얼굴에 묻히고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 얼굴 닦아주느라 정신없었죠. 민재는 짜장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서윤과 함께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원, 서점, 영화관. 함께했던 모든 장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느낌, 익숙함, 그리움. 어느 날 저녁 서윤의 공방에 갔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서윤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실에는 수많은 자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하나하나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의 모습을 담은 작품. 미국 전시회에서 봤던 바로 그것. 이거. 민재가 작품을 만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만든 작품이에요. 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을 기억하며. 민재는 작품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자신의 모습. 제가 정말 저랬나요? 네. 항상 웃고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작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으, 민재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놀라 그를 붙잡았습니다. 머리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명확하게 작은 아파트 거실, 자수를 놓고 있는 젊은 서윤, 옆에서 장난치는 어린 서연. 여보, 이거 어때? 서윤이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 예쁘네. 우리 가족이네.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 평생 간직할 거야. 우리 셋이 함께한 증거로. 서윤이 웃는 얼굴. 나도 평생 당신들 곁에 있을게. 약속하는 자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공항. 가족에게 손 흔드는 자신. 곧 돌아올게. 조심해요. 아빠, 빨리 와요. 비행기 안. 창밖을 보며 생각하는 자신. 한 달 후면 돌아간다. 가족에게. 호텔방. 서류를 보며 일하는 자신. 그리고 지진. 흔들리는 건물. 무너지는 천장. 비명. 어둠. 마지막 생각. 서윤아. 서연아.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사랑해.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났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서윤도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기억났어요? 당신이요. 서연이요. 우리 집이요. 모든 게. 민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민재. 서윤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 그 긴 이별. 모든 아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 그 눈빛. 서연은 알았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민재가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하게. 사흘 후, 민재는 다시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출국이 아니라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민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 아니, 이제 김민재라고 불러야겠구나. 제임스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고? 네, 모두 다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제임스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절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건축가로 다시 일할 수 있었고요. 내가 워낙 재능이 있었으니까.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과 서연이 제임스를 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을 살려주시고 돌봐주셔서. 서윤이 깊게 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은 아들을 얻어서 행복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에게 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녁 식사 자리.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민재, 서윤, 서연, 제임스, 그리고 제임스의 아내. 건배합시다. 민재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재는 한국에서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자수 작업을 했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다니며 가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뭘? 가족여행 가자고 하셨잖아요. 20여 년 전에. 아, 민재가 기억했습니다. 그래, 약속했었지. 이제 가요. 우리 셋이서.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로 갈까? 제주도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 서윤아, 제주도 가고 싶었어? 민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응. 우리 셋이 함께라면.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좋아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20여 년의 기다림, 20여 년의 이별, 모든 아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할 시간, 함께 만들어갈 추억, 그리고 사랑.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밤 민재와 서윤은 베란다에 나란히 섰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서윤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민재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20여 년 동안 혼자 두고. 괜찮아.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알아. 믿어.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지진도, 기억상실도, 20여 년의 세월도, 아무것도 진짜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하게, 영원히.